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0일 마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테마주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최저가 17,000원에서 15만원,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한 해 움직임이 그래도 2, 3만원에서 움직이다가 4만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15만원을 찍고 이제 10만원까지 또 떨어졌네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식이 변동성이 좀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 되리라고는 올 한 해 지금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3만원짜리가 15만원, 3, 5, 15 그렇죠? 대충 5배가 올라가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초급등주 테마주인데, 저는 이제 이런 주식을 보면서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걸 과연 사야 되는 게 맞나? 투기를 해야 되나? 베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쳐다보는 게 맞나? 무엇이 맞나? 무엇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오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도 이제 커지는 거고, 얻을 수 있는 게 작으면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도 작아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야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3, 4만원대.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내용을 잘 모르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니까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더 이상 안 오르겠지 생각하는 타이밍에서 호재거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더 추가적인 호재들이. 그러면서 오버슈팅하고 갭 상승하면서 이제 주가가 완전히 피크를 찍죠. 그렇게 피크를 찍고 나면 이제서부터 이제 떨어질 때 개인들이 두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이죠. 이렇게 피크를 칠 때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 두 구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투자 판단의 근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테마이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호재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은 주식이 떨어지니까 싸게 사야지.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이제 이 주식을 올려준 삼성전자가 지분을 매입했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테마의 흐름이 나왔던 어떤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시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실질적인 가치를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올라갔던 거는 이제 테마고 흐름이고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이고 모멘텀이고 매수 신호고 기대감이고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면,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그걸 받쳐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을 여기서 또 매입을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제품들이 뭔가 어메이징한 제품을 또 보여준다. 아니면 매출 계약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박람회에 참여한다든지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이제 바로 만들어서 매출을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럼 이제 얘가 가진 기술력으로 그동안 재물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건데요. 이 기업이 그동안 매출을 올렸던 기업이라서 투자를 한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연간 매출이 130억에 13억 영업이익을 찍었으니까 이제 이걸 보고 투자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하겠죠. 여기다가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할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삼성전자에서 공장을 이제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이제
마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기업이 성장할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삼성이 이제 로봇 관련돼서 사업 부서를 이제 분할하고 이제 분할 상장시키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삼성전자나 뭐 삼성 SDI나 뭐 각종 그 로봇과 관련된 모든 SDX나 죄송합니다. 그런 사업들과 이제 연계가 되어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겠죠.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로봇 사업부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분명히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분할되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있었으나 그게 이쪽으로 좀 갑자기 이제 너무 튀어버리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도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긴 한데, 이제 이쪽이 갖고 있는 솔루션 업 이런 것들이 분명히 로봇 산업과 굉장히 크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가 굉장히 주가 조정이 컸죠, 사실만은. 그 다음에 지주사의 역할로서 앞으로 보일 뭐 행보 이런 것들, 그런 거 감안해서 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종목 추천을 엄청 좀 누군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방송 이런 거 유튜브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 추천이 엄청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얘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삼성 SDS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와중에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이제 무늬만 로봇주들 있죠. 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조정을 보여도 이제 결국에는 삼성에서 끌고 나가겠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지금 2조 정도 되는데 뭐 10조, 20조짜리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얘는 뭐 장기적으로 뭐 투자를 하고 아니면 자녀분한테 뭐 물려주고 뭔가 뭐 8만 되든 7만이 되든 그냥 이 기업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 굉장히 좀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아이들, 얘가 튀면서 같이 튀어난 아이들, 그래서 뭐 지금 셀바스 AI라는 종목은 4,000원에서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마이너스 48%, 반토막하고 유상증자하고, 여기서 이제 AI 관련돼서 뭐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 뭐 SBB 뭐 이런 애들, 어디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건지 그냥 주가만 폭발한 건지, 뭐 휴림 로봇 이런 것들 제품도 안 되고 영양가도 없고 뭐 실적으로 팔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게다가 뭐 주위 환기 맞고 뭐 재무적으로도 뭐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버리면 이제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투자 주의 환기 종목 이렇게 돼버리면. 로보티즈도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계속 이제 로봇 테마주들이 다 좀 조정을 한 20-30% 받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과정에서 코스닥 오늘 빠지면서 같이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품주들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제 이런 게 주식을 하면서 이제 흔들리는 거죠. 심리적으로. 분명히 로봇 테마, 로봇은 가는데, 그쵸? 여러분도 판단하고 계시죠. 로봇 테마주는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입니다. 2차 전지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2차 전지를 사용했지만 지금에서야 이제 폭발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지금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몇 조죠? 15조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두 개 합치면 거의 40조, 50조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때 만원, 2만원, 3만원 할 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2008년, 2010년 이때 에코프로를 투자한 사람들은 분명히 2차 전지 산업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미래를 예측하고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봇도 마찬가지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 긴 세월을, 긴 시간을 뭘 믿고 이제 버티냐 이거죠. 뭘 믿고.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어떤 핵심적인 사업을 보고 무엇을 믿고 가야 되냐.
계속 주가는 떨어져 있고 뭐 마이너스 20-30% 나 있고 이런데 이제 이럴 때가 이제 투자자로서 정말 힘든 구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1차 그 고비가 온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도 그렇고 로보티즈, 그래도 얘네들은 LG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앞으로 LG 쪽이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는 계속 좀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LG도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로봇과 결합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갈라질 겁니다. 뭐 일반 로봇 주식들과 이제 그래도 대기업이 가져가는 로봇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가 되겠죠. 이럴 때 좀 장기적으로 보고 레인보우,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것들을 좀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 외에 이제 잘 모르는 분야, 확신이 없는 분야, 어떤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 투자처가 모호한 경우는 좀 더 어떤 경계를 하거나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또 이걸 또 잘 극복해 나가는 거, 어떻게 이 고비를 잘 이겨내가느냐. 저 로봇은 올 초에도 이제 우주 산업과 로봇 산업 이 두 가지 산업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산업의 어떤 핵심 산업이 되겠죠. 지금 물류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뭐 요즘에 뭐 요리도 음식점에서 뭐 피자 뭐 그다음에 뭐 된장찌개 이런 걸 로봇이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만만치는 않겠다. 로봇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긴 하겠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로봇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일본은 저는 늘 얘기하는 야스카와 전기, 이 기업을 하나는 깔고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늘 이제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일본의 야스카와 전기입니다. 이렇게 뭐 이 야스카와 전기는 여러 차례 아마 제가 아마 3-4년 동안 계속 얘기 드렸던 주식인데, 그냥 제가 이 회사를 알게 된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와,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래도 어차피 1200엔에서 그 사과를 뭐 그다음에 볏짚을 뭐 닌자 뭐 검술 달인과 1000개의 짚을 이렇게 베는 작업을 하는데, 그 야스카와 전기 기업이 만든 그 인공 로봇 팔하고 이제 비교해서 누가 더 정교하고 더 내구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 회사입니다. 이제 뭐 공장 기계화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 음식점이라든지 생활 다방면에서 이 야스카와의 전기의 어떤 이 로봇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될 것 같고요. 일본이 로봇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죠. 솔직히 일본을 가보시면 많이 느끼겠지만 뭐 지금 혼다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이 도요타라든지 로봇 기술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로봇 쪽으로 일본이 한번 새로운 신산업, 이제 지금까지 뭐 우주 산업 뭐 무슨 산업 뭐 많았겠지만 로봇 쪽으로 일본이 한번 또 글로리한 모습을 산업을 장악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저는 좀 많이 해봤고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막 주가가 그렇게 막 폭등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로봇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테마주들은 오히려 좀 더 슈팅한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어쨌든 이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각오하고 그냥 뭐 20-30%, 40-50% 그냥 반토막 나는 거 각오하고 아예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유 자금을 좀 더 준비해서 조금씩 하는 게 그게 답이지 않을까. 이런 조정을 보이고 또 이거 이상 되는 슈팅을 또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레인보우, 뭐 지금 셀바스 AI,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고 높지만 떨어지는 속도는 더 빠르죠. 상승 속도의 곱하기 2 정도, 곱하기 2, 3이 보통 기본이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이렇게. 또 얘네들이 과거 뭐 바이오주나 뭐
제약주처럼 마이너스 뭐 70% 8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넉마주가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사야 되겠죠. 그러시겠죠. 예. 근데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레인보우나 로보티즈, 로보스타는 이제 이평선 지지 받을 때 어디선가 이제 또 지지 받고 움직임을 또 보이죠. 그래도 로봇 관련주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주가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조금씩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조정이 강해져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쪽은 수익률이나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정말 먼 미래를 보고 마치 예전에 소녀시대를 사랑했던 팬이 SM을 투자한 것처럼 네. 지금 SM이 어떻게 됐나요? 그냥 거의 장난 아니죠. 이제 이런 아주 자주 장기적인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소녀시대를 사랑했던 SM을 투자했던 사람은 정말 엄청난 큰 부를 지금 거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 먼 미래, 레인보우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이런 아이들은 좀 그렇게 보는 게 현명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단기적인 조정은 항상 조심해라. 그리고 좀 뭔가 재무적으로나 사업 구조적으로나 좀 불안정한 기업들보다는 좀 튼튼한 기업들 위주로 장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